자, 1594번. 요거 한 번 더 이거 설명할게. 이거 언제 처음 배웠었냐면 등차 등비 단원에서 배웠어요. 등차 등비 단원에서 내가 불렀던 이름은 SN을 줄게 AN 구해봐라고 했었고 거기 교재에서의 이름은 일반항과 SN이었나 쉐레합이었나 였는데 어쨌든 SN이라고 부를게. SN의 관계라고도 했었어요. 결론은 뭐다? SN에서 SMS를 빼면은 SMS를 빼면은 뭐 나온다? AN 나온다. 이거였잖아. 그게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뭐요? 다시 한번 쓸게요. 결국은 1부터 n까지 하니까 일종의 SN 같은 거를 줄 테니까 우리는 A의 15를 찾기 위해서는 이놈의 일반항을 찾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n-1까지 합을 구하지. 그렇게 빼면은 뺀다? 색깔 바꾸자. 그렇게 빼면은 남는 건 뭐다? 일반항이 남는 거야. 알았어? 자, 뭔데? n제곱 n 플러스 1 나누기 2. 그럼 여기서 n 대신에 n-를 쓴 거니까 n 대신에 n-1. n 대신에 n-1. 얘 때문에 n. 그럼 둘이 빼면 되는 거야. 알았나요? 자, 정리 살짝 하고 갈까? 얘는 지금 분자 정리해주면은 2분의 1 n 3승 2분의 1 n제곱 나옵니다. 얘는요. 이거지. 나누기 2분의 1 n 3승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분의 1 n 나옵니다. 이거니까. 그지? 빼보자. 뭐 나와? 사라질까 사라지고 뭐 나와? 2분의 3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 근데 그게 뭐야? 일반항. 근데 여기서 일반항의 자리를 잘 봐. 여기 뭐 누가 들어가 있어? a이 들어가 있냐? 아니잖아. 이게 ak였다면은 얘도 a이 맞을 거야. 근데 지금은 kak가 들어갔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뭐 들어가면 돼? nan이 들어가면 되지. 뭐 외워까지 궁금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1a1, 2a2, 3a3부터 nan까지 합이고 얘는 1a1, 2a2, 3a3 똑같이 시작했는데 n-1a, n-1까지니까 앞에 거 하나만 남는 거지. 여기서 더한 마지막 거 하나만 남는 거지. 알았죠? 예.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붙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1a1은 다시 한번 여기다가 1 넣은 걸 가지고 다시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 첫째 항부터 뭔가를 더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15번째, 15번째 항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그거는 n은 이미 1을 넘어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n에다가 15를 넣는 거야. 그러면 15a 15가 나오잖아. 뭐요? 2분의 3에 15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15. 계산생 나갈게요. 그러면 15, 15, 15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거든. 알았죠? 계산 안 한다고 해버렸어요. 2분의 44 답은 22예요. 내 나이가 나오네요. 한번 끝. 알았음? 예. 정리할 거있는 사람들 정리하시고 결국 이 문제는 뭐다? 시그마에서 나오는 또 이 버전의 문제다. 알았지? 예. 정리. 1598번 가보자. 첫째 항이 1인 등차수열 AN이 있대요. 근데 BN이라는 수열을 뭐 이상하게 정의한대. 뭐? AN들의 합이 아니라 1A1, 2A2, 3A3부터 해서 NAN까지 합. 그러니까 KAK들의 합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한 거. 그 녀석을 BN이라 부른대. 그때 B12, 715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n분의 어쩌고저쩌고. 자, 뭐 하라는 얘기야? 결국 등차수열의 첫째 항을 줬으니까 뭘 모른다는 얘기야. 공차 하나 빼고는 다 안다는 얘기야. 맞죠? 공차 하나 빼고는 다 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공차 D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진 걸까? 저 715가 주어진 게 아닐까? 뭔 말 알? 뭔 말 알? 자, 간다. 결국 B10은 어떻게 구해지는 건데? 1A1, 1A1, 2A2부터 10A10까지 구한 거지. 그래서 뭐 한 거라고?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자면 KAK들을 1부터 10까지 더한 거야. 맞죠? 이번에는 뭐 B10, B9 이렇게 주어져서 또는 BNA 식이 주어져서 BN에서 BN을 빼서 NAN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요거 하나만 구하래. 그래서 뭐 한다? AK 대신에 뭐 써버린 거야? 등차 수열의 식을 써버린 거야. 자, 첫째 항이 1, 공차는 몰라. 공차 D라고 잡을까? 그러면은 AK는 뭐로 표현이 됩니까? 첫째 항 더하기 K-1의 D잖아. 됐나요? 그러면 뭐 해? 시그마 공식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요 인테그럴 안에 인테그럴 뭐야 이게? 아니, 시그마 안에서 k 제곱에 대한 항과 k에 대한 1차항으로 나누면 되겠지. k 제곱의 항은 d k 제곱. k에 대한 1차항은 플러스 1-d k. 그래서 시그마 풀면은 d에다가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1-d에다가 k,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10 곱하기 11. 그럼 d에 대한 식으로 쫙 나오죠? 그게 715예요. 하면은 d가 나올 거야. 계산은 이번엔 진짜 안 할게요. 그럼 d가 나왔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거 다시 구하고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주면 뭐 약분이 알아서 되는 식으로 되던가 아니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뭐가 나오겠지. 약분형이던가 뭐 분무수형이던가 유리화형이던가 아니면 그냥 시그마 K에 대한 공식이던가 K, K제곱, K3승 같은 거. 알았죠? 그거는 생략할게요. 알았음? 정리. 간다. 이거는 쉽죠? 2차 방정식. 그리고 두근. 뭐야? 누가 봐도 뭐 말하고 싶은 건가 본데 너 지금. 근과 계세 관계죠. 자, 가자. 으쌰.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는 베타에. 그러면은 두근의 합 알파인과 베타인의 합 식에서 보니까 어때요? 근과 계세 관계 마이너스 2. 두 번째 두근의 곱 알파인 곱하기 베타인. 근과 계세 관계 뭐예요? 이번엔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 또는 미리 센스 있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더 좋고. 알았어?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시그마 속을 보니까 어때? 알파 n분의 1, 베타 n분의 1. 뭐 하면 된다? 통분하면 되겠네. 자, k는 2부터 10까지.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뭐가 된다? 알파 n, 베타 n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으로 통분이 된다. k구나, 지금.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조식. 얼마 정도 써놓으면 되죠. 그러면 뭐야? 결국 분모가 저 녀석 가지고 가는 거지. k. 곱하는 거, 그지? 저거 합차잖아. K-1, K-1. 웬만하면 큰 걸 뒤에 쓴 게 좋습니다. 분의 합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었던 거고. 여기서 부음수 몇 번 풀어본 사람들은 알지? 저 2의 정체가 뭔지. 자, 가보자. 시그마는 그대로 두시고요. 2도 일단은 그대로 둡니다. 우리는 뭐만? 요거 분의 1만 한번 계산해보자. 뭐에? 부음분수. 그때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2 나오죠. 그 녀석이 역수. 그래서 2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게 뭐예요? K-1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됐음? 그럼 얘들은 사라지고 남은 것들만 가지고 가는데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하다 보면은 규칙성, 소거형 보이겠지? K 2 넣어주면 뭐 나옵니까? 1분의 1 빼기 3분의 1. K 3 넣어주면 뭐 나옵니까? 2분의 1 빼기 4분의 1. 아직 소거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하나 더 씁니다. K에 2, 3. 4 넣어보자.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제 보인다. 뭐가? 소거되는 게 보인다. 그렇지? 근데 하나 건너뛰고 소거되면 뒤에 몇 개 쓰라 그랬죠, 동현아? 2개 쓰라 그랬죠. 자, 뒤에 몇? 9부터 넣어보자. 그러면 뭐야?
8분의 1 마이너스 내가 지금 뭐 넣었지? 9 넣었지. 10분의 1. 그 다음에 10 넣어주면은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근데 여기서 하나만 아니면 돼. 사실 2개 쓰라고 했는데 아까 뭐 동일 3개를 했는데 3개 써도 돼. 소거되는 규칙만 그대로 따라가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소거됐어요? 괄호에 뒤에 거에서 다음 괄호에서 앞에 거 소거됐지. 그럼 남아있는 거 내가 쓴 괄호에서만 보면 됩니다. 어떻게? 뒤에 거 다음 괄호에서 앞에 거 뒤에 거 다음 괄호에서 앞에 거. 결론적으로는 뒤에 2개 남고 앞에 2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계산 생각할게요. 알았죠? 11번 간다. 지금은 우리가 수열을 배우다 보니까 수열에서부터 고민을 하겠지. 나중에 너희들이 뭐 미적분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하다 보면 있잖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단원들에서 수열이 갑자기 진짜 많이 튀어나옴. 오케이? 그러면서 뭐가 연결이 많이 되냐면은 지금 이거 부분문수. 이거 부분문수라는 거 알겠냐? SN과 SN 플러스 1이 곱이잖아. 거기서 사실은 부분문수 써야 돼 라는 걸 아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분자가 AK 플러스 1이었다는 게 힌트야. 왜 그러냐면 있잖아. 우리 아까도 했었지만 보통 이런 부분문수 쓸 때 웬만하면 분자 뭐 주냐? 2 주지. 왜? 둘이 빼주면 2가 나오고 그게 분모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2를 약분하는 용도로 얘를 쓰잖아. 그러니까 이 둘의 차가 위에 있단 말이야 웬만하면은. 거기서 너희들이 힌트를 얻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등장한다 나중에. 시그마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막 하다 보면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뭐 여기는 막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런 거 나와. 근데 분자가 4x 플러스 5가 나와 있는 거야. 이거 분문제야. 미적분에 나와요. 얘가 리미트가 붙은 채로. 둘을 빼면 4x 플러스 5잖아. 그게 분자 있잖아. 부분수 쓰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자 다시 한번. 이거는 부분수인 이유 뭐다? 원래 부분수를 쓸 때 시그마는 그대로 있죠. AK 플러스 1도 그대로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 쓰니? 뒤에 분모의 곱을 이루고 있던 녀석들만. 이 녀석들만 가지고 뭐 하니? 둘이 뺀 거를 역수로 먼저 쓰고 그러고 나서 앞에 거로 역수, 뒤에 거로 역수 만들어서 빼는 거잖아. 그때 이게 오늘도 아까 설명했던 건데 AK 플러스 1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분하는 용도였던 거야. 알았니? 알았니? 그러면 이제 속어 하다 보면은 남는 거는 결국 뭐예요? S1분의 1에서 S11분의 1이 남는 거야. 알았니? 끝. 어쩌라고요? 지금 그게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근데 첫째는 2. A1이 근데 그건 S1도 똑같잖아. 그 주입어 넣으면 S11 나온 거잖아. 알았죠? 끝. 가보자. 얘들아. 뭐 말이 이상했는데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2인 정사각형을 가로 세로 각각 n 플러스 2등분했으니까 모든 길이가 다 1111111111111111111 맞죠? 그 얘기잖아. 근데 지금 n번째는 요 길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야? 1일 때 3이었고 2일 때 4인 것처럼 얘는 n 플러스 2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 맞죠? 그런데 뭘 제외하래? 가장 아랫줄의 모든 정사각형 없애.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정사각형 2개를 없애. 그래서 지금 너네 책 보면 요만큼만 색칠돼 있지. 그죠? 그 녀석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 뭐야 이거? AN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일단 전체 넓이 얼마예요? n 플러스 2의 제곱이었죠. 근데 제일 아랫줄 높이 1이잖아. 정사각형 n 플러스 2개 뭐 또는 가로 세로가 그냥 1 n 플러스 2인 직사각형 통째로 없앤다 생각하면 n 플러스 2 없앴잖아. 그리고 이거 2개 뺐대. 이 하나하나의 넓이가 1, 1 아니냐? 1을 뺐다는 얘기잖아. 맞죠? 끝.
4n 뺐으니까 4네. 상수항. 4에서 2 빼고 2 뺐으니까 상수항 없음. 끝. 이게 AN이. 그때 AN의 합을 구하셔. 뭐 하냐 이거지. 애들 장난이지. 이게 왜 터프지? 이건 진짜 찐으로 모르겠다. 왜 터프인지.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말들을 그냥 다 뭐로 식으로 고치기만 했더니 답이 너무 쉽게 나버렸네. 이거 얼마야? 75. 385에서 더하기 165. 됐죠? 끝. 552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이거는 뭐 7번으로 가볼까? 자, 요 유형은 좀 별표. 자연수인 점의 개수. 근데 이게 별표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이 책에 이 단원에 있는 이 과목, 이 단원에 있는 이 문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형 자체가 중요해. 나중에 너희들이 언제 많이 만나냐면 사실 수원 때도 그 앞에 지수록에서도 만나 왔었고 했지만 수투 때 더 많이 나와. 오케이? 미적분에서도 나오지만. 어쨌든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 또는 정수인 점의 개수 찾기. 지금 요 47번 대표적인 거. 알았죠? 딱 그거 질문인데 오른쪽 그런 거지. Y는 X와 X는 10.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속한 점 중에서 지금 경계선도 포함한대요. 그때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거 찾기. 일일이 하나하나 찾기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길이가 크지도 않고 X 범위가 크지도 않고 삼각형이 합되는 직각삼각형으로 생겨주니까 좀 심플해 보이지. 나중에는 저게 Y는 X가 아니라 이상 2차, 3차 함수로 주어질 거야. 그때도 다 구할 거야? 아니. 그래서 이건 어떻게 가냐면 X좌표든 Y좌표든 기준을 하나를 잡아봐.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루트 같은 거는 Y가 몇 개 안 되지. 1, 2, 3은 다잖아. 그럼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가 3일 때 Y좌표가 1이 되는 X좌표들을 찾고 2가 되는 X좌표들을 찾고 Y좌표가 3이 되는 X좌표들을 찾으면 끝이야. 그렇게 기준을 잡아. 근데 만약에 2차 함수꼴로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등장한다. 그럼 Y가 너무 많지. 그 차라리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9일 때까지 또는 경계 포함이니까 X가 10일 때까지 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10이면 Y좌표는 100이잖아. 그럼 좌표 몇 개? 101개. 이러면서 세라고. 알았음? 실제 그 Y좌표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그거 포함해서 0까지. 그럼 뭐 101개 이렇게 세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XY가 똑같아서 뭘 잡든 사실은 똑같은데 방금처럼 2차, 3차로 이제 곧 넘어갈 거야. 너네 이제 곧 수투하잖아. 그지? 무리함수보다는 2차 함수가 많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일부러 X좌표가 0일 때와 1일 때와 2일 때와 점점점 9일 때와 10일 때 기준으로 갈게. 자, 그때 Y좌표 구해봐. 0이죠? Y좌표 구해봐. 당연히 1이죠? 2일 때 Y좌표 구해봐. 당연히 2죠? 그럼 요 녀석의 개수는 몇 개? 1개. 경계 포함이니까. 여기 몇 개? 이거, 2개. 여기서는 이거, 3개. 마지막 10일 때는 0인 거, 1인 거, 2인 거부터 해서 10인 것까지 몇 개? 11개를 더해야지 이렇게 세면 된다. 알았지? 근데 지금은 너무 심플해졌지? 그냥 뭐 하면 돼? 1부터 10일까지의 총합. 아, 자연수야? 아, 씨. 다시 셀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면 된다. 알았지? 근데 뭐가 빠졌냐면 XY 좌표가 다 자연수였네. 정수가 아니라. 경계를 포함한다에만 내가 포인트 맞춰버려가지고. 다시 0, 1, 2, 10, 9까지. 자, 0은 없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이거 하나만 있지. 이거는 Y좌표가 0이니까. 여기도 두 개만 있지. 마지막에는 여기까지만 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놈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놈들의 합이니까 55개. 알았죠? 어쨌든 X좌표든 Y가 몇 개 안 되면 Y좌표든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그런 문제 있겠지? 이것도 직선이야? 49번을 풀어야겠네. 어이.
49번은 왜 질문이 없어? 이거는 맞게 했니? 아, 질문이지? 아, 그렇지. 오케이. 자, 다 해봅시다. 지운다? 자, 요거는 식으로 좀 뭐 표현을 하고 있네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때 3, P, F, F 프라임까지 삼각형의 변 위에 있는 내부가 아니다, 그죠? 지금 내가 긋고 있는 이 선에 걸쳐 있는 점들 중 X, Y 좌표 모두 이번에는 자연수 아니고 정수인 점들. 그때 여기가 지금 얘가 0,n이고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얘는 n,0이겠지. 얘는 마이너스 n,0이고. 맞죠? 그때 뭐 해봐? 뭐 X로 가든 Y로 가든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지금은 X가 편하겠어? Y가 편하겠어? 승빈아. 횟수가 적은 게 몇 개야? 누구야? X야 Y야? Y죠? X는 마이너스 n부터 n까지고 Y는 0부터 n까지니까. 알았지? 그럼 Y가 0인 거 생각해봐. 몇 개? 2n 플러스 1개. Y가 1인 거 한번 생각해봐. 어디 가겠어? 여기 n-1.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n-1. 여기는 양수 n-1. 몇 개? 2n-1 플러스 1개. 됐니? 그럼 그 위에는 2면은 여기가 n-2, 마이너스 n-2. 맞죠? 그럼 뭐야? 또 2n-2 플러스 1개.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면 돼? 1개. 됐죠? 이놈들을 다 더해주면 an 이 얘기잖아. 맞니? 맞니? 뭐예요? 그래? 결국 홀수겠지. 2 곱하기 몇 플러스 1 홀수. 2 곱하기 몇 플러스 1 홀수. 얘도 1 홀수. 그 다음도 생각해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할 거 아니야. 3개. 그치? 홀수도 하는 거지. 그러면 홀수 몇 개 더하는지만 생각해주면 되잖아. 또는 K가 1 넣어야 지금 1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뭐 넣어야 되겠어? n 넣어주면 되겠지. n 플러스 1인 것 같은데? 아, 내가 마지막을 안 됐구나. 여기까지 더하는 거구나. n 플러스 1까지다, 그죠? 됐지? 됐지? 그래서 시그마 공식. 끝. B 빼기 1 그게 A야. 끝. 한 번 더 또 시그마. 그래서 답은 또 6분의 또 2분의 55에다가 30 더하기 5 90개. 응, 답이 없어. 뭐야? 뭐 또 계산 실수했겠지. 어쨌든 이런 원리로 푸는 거다. 알았지?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알았죠? 미친놈이다, 그죠? 맞죠? 처음에 내가 분명히 노란 선분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라고 내가 말해놓고 내부를 다 찾았네. 어. 아, 스트레스. 자, 이거는 내부를 푼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맞게 한번 경계 쪽을 한번 풀어볼까? 아, 이런 젠장. 자, 어쨌든 점은 어떤 거 있어?
그냥 x좌표가 0인 것 자체가 두 개밖에 없지. x좌표 1인 거 두 개 있지. x좌표 2인 거 두 개 있지. x좌표 n-1인 거 두 개 있지. x좌표가 n인 거 한 개 있지. 맞죠? 맞죠? 또 여기도 마이너스 1인 거 두 개 있지. 마이너스 2인 거 두 개 있지. 마이너스 3인 거 두 개 있지. 마이너스 n-1인 거 두 개 있지. 마이너스 n인 거 한 개 있지. 계속 세면 되겠네. 알았죠? 이렇게 세도 되고. 근데 아까 내가 보면 y좌표를 기준으로 세면 더 편하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y가 1인 거 두 개, 2인 거 두 개, 3인 거 두 개, n-1인 거 두 개, n인 거 한 개.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는 2n 플러스 한 개. 뭐 이렇게 세든지. 자, 요만큼의 개수가 2n 플러스 한 개였어. 자, 얘네들은 몇 개겠어? x좌표가 1인 것부터 n-1까지 n-한 개겠죠? 요거 한 개 있겠죠? 얘네들은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것부터 마이너스 n-1인 것까지 몇 개? 또 n-한 개 있겠죠? 그것들을 다 더한 게 an. 끝. 뭐요? 2n 플러스 1 플러스 2 n-1 플러스 1 계산 4n 개. 끝. 그러면 시그마 4n 해주면 되겠네. 됐지요? 60개. 끝. 정리. n은 변수가 아닙니다. n은 그냥 하나의 상수고 x가 변수지. 그러면 x분의 3, x분의 6 뭐 이런 것처럼 뭐 유리함수죠.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회동을 전혀 안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죠? 근데 우리는 왼쪽은 볼 필요 없어. 왜? x좌표가 0도 아니고 자연수인 것만 볼 거니까 양수 쪽. 양의 정수 쪽. 맞죠? 그리고 왜 또 곡선 위에 적있냐? 뭐 어쨌든 곡선 위에 점 중에. 그럼 뭐야? x좌표가 1인 것부터. 와, 무한대까지 가나? 아니지. y좌표가 1이 나올 때의 x좌표가 뜻 아니냐. 그럼 1부터 거기까지만 보면 돼. 2, 3까지. 알았니? 근데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 점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놈들만 개수를 세워주면 돼. 알았니? 마지막은 뭐겠어? y좌표가 1 나오도록 하는 x좌표니까 6의 n승이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머리를 조금만 써볼까? 자, 저 빨간 점들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한글로 먼저 얘기해보자. 어떤 개수랑 동일할까? 힌트는 x좌표가 1부터 6의 n승까지 가는 모든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때 y좌표도 양의 정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x값 이걸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놈을 보는 거니까 이것과 동일하겠죠. 이해됐음? 그럼 약수의 개수 구할 때 뭐하니? 수하에서 배웠죠.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한 것들 가지고 약수의 개수 찾잖아. A 나왔지?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11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플러스 10 약분 385에서 110을 더하고 10 더하고 505 답은 2번 120 맞지? 끝. 다음 50번. 이번에는 내분해.
다음은 이 이상의 참수에 대하여 y는 루트 x의 그래프와 x축 및 x는 n제곱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내부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것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모 빈칸으로 뭐 과정을 따라가 봐 라고 뭐 문제를 졸라 길게 만들어 놨네요. 근데 그냥 구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 어떤 원리로 간다? 아까 내가 설명했던 문제지. 그래프지, 함수지. 루트 x요. 당연히 x좌표가 많아. x좌표가 많아. y좌표가 많아. 당연히 y좌표가 훨씬 적지. x좌표가 훨씬 많지. 그럼 x가 1일 때, 1일 때, 3일 때 찾고 있으면 멍청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일단 x는 n제곱이냐? x축과 루트 x 그리고 x는 n제곱의 내부면 이거 내부 또는 경계 포함이지 지금. 뭐 경계 포함이야 뭐야? 말이 없어 왜? 아, 내부니까 경계는 포함 안 하겠다. 내부는 진짜 안쪽만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 지금 y좌표가 뭐 나옴? n 나오지? 그지? 그러면은 y좌표가 n인 점의 개수는 몇 개야?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 n-1이 나오도록 하는 x값 뭐야? n제곱 마이너스 n-1제곱 아니냐? 맞죠? 그때는 점이 몇 개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거야. 여기는 몇 개가 있을까? 그 다음에 y좌표가 n-2가 되려면 여기가 n-2의 제곱이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점점 늘어나죠. 여기까지 또 몇 개가 있을까? 마지막은 1이 나오도록 하는 거. 얘도 1이었겠죠. 몇 개가 있을까? 얘는 쉽지. n제곱에서 한 개 빼면 되잖아. 맞죠? 아니지. n제곱 개가 되겠구나. 1부터 n제곱까지 겠습니까? 1, 2, 3, 4부터 n제곱까지. 마지막 내부니까 이 경계 빼야 되네. 다시 뺄게 좀 이따가. 0. 이것도 만약에 경계를 포함하면은 0부터 시작해서 n제곱까지 n제곱 플러스 1개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내부니까 경계는 포함 안 하는 것 같대. 그럼 뭐 얘도 빼고 얘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개. 얘도 없는 거지 0개. 알았죠? 여기도 이거는 빼야 된다. 여기도 이거는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셀 거야. 알았죠? 오케이. 만약에 이게 그냥 구하여라였다면 이렇게 구하면 될 거다. 그래서 이동 개수를 전부 다 시그마 더해버리면 그게 바로 AN 하면 되겠지. 알았죠? 자, 그런데 일단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어떤 식으로 풀고 있어? 나도 모르겠다. 뭐 하고 있냐 지금. 일단 따라가 보자. n이 2라면 하나 예시로 가고 있네. 뭐 귀납법으로 가려나? n이 2라면 y는 루트 x 어디까지야? x제곱 4까지죠. 그래서 요 내부에 둘러싸이는 점 중에서 x, y 좌표가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뭐야? 이게 사놈이 2밖에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계 안 하고 내부만 보니까 이건 없고 y 좌표가 이런 것만 보면 돼. 0은 다 경계니까. 이게 경계잖아, 이게. 내부에만 있어야 되니까 y 좌표 이런 걸 찾아보는 거야. 그때 요건 당연히 1이고 여기는 답니다. 그럼 어때? 2인 거, 3인 거. 2,1, 3,1 두 개입니다. 하면 되는 거지. 가는 문제 없죠? 그럼 다는 아마 이런 원리로 찾으러 갈 거다. 한번 보자. y는 루트 x 그리고 y는 x는 x제곱. 그때 위에 그림과 같이 k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고 n-1까지 잡았을 때 뭐 x좌표가 정수인데 y좌표가 k인 거. 그러니까 y좌표가 k이고 그거를 1부터 n-1까지 보겠다. 아까 내가 말한 그거야. 요거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1인 거, 2인 거, n-1인 것까지의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딱 K번째를 봐야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와? Y좌표가 K가 나오도록 하는 X좌표니까 K제곱. 여기는 포함 안 하죠. 그 다음 마지막 N제곱. 여기도 포함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요거 다음 정수 K제곱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이거 직전 정수 N제곱에서 1 뺀 것까지의 개수를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제곱 플러스 1, K, K제곱 플러스 2, K 이거는 뭐야? N제곱 마이너스 1, K까지의 개수와 개수이다. 그거를 BK라고 두면은 BK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이 정수 포함, 이 정수 포함 부터까지니까 둘이 뺀 거에서 1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예요?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K제곱 플러스 1을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뭐 나와? 뭐였지?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해놨으니까 이게 나은 거지. 알았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K번째의 개수를 찾았으니까 그 K를 어디서부터? 1부터 n-1까지 뭐 시그마 1부터 n-1까지를 BK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전체 개수라고 하는 거지. 알았냐? 오케이? 그래서 요거 왜 이렇게 띄어쓰기 안 돼 있냐? 어쨌든 그럼 뭐다? 시그마 나만 BK는 아니니까 나 일단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까지 이게 BK죠. 요거에 대해서 시그마 공식 써서 정리하면 다 나온다. 알았지? 그거는 생각할게요. 끝. 자, 어쨌든 이런 원리를 구한다. 자, 나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왜? 빈칸 추론형이 아니라 아까 내가 잡았던 이 흐름 잡을 수 있겠냐는 물어봅니다. 언제? 수투에서 진짜 많이 물어봐. 그래서 너네가 다음 학년, 아니 다음 학기지. 다음 학기를 생각하면 이 문제 진짜 중요해요. 물론 수원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수원은 약간 그냥 규칙성 찾아서 시그마로 표현하기 때문에 함수는 좀 심플한 편인데 그걸 배운 상황에서 다음 학기로 넘어가면 수투. 거기서는 함수 자체가 복잡해질 거야. 그래도 원리는 지금과 동일하다. 알았지? 알았지? 자, 어쨌든 정리. 가봅시다. 자, 어때요? 지가 뭐 다 할 거 다 해놨네요. 시그마에서 시그마 빼놨잖아. 맞죠? 자, 첫 번째 시그마는 A2부터 AN까지 다 더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그마는 A1부터 AN-까지 다 더하고 있다. 뺐다. 뭐야? 일단 AN 남고 빼기 A1 있고 그걸 지금 2n제곱 플러스 2라고 한 거야. 맞죠? 맞죠? 예,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네요? AN을 A1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2라고 하면 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시그마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A1을 아직 모르지. 그럼 A1만 따로 구해주면 되네. 그럼 A1을 찾기 위해서 n에다 잠깐 2 넣어볼까? 그러면 A2 빼기 A1이고 그게 뭐야? 10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A1과 A2를 더하면 8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2A2, A2는 9.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알았죠? 어쨌든 요게 나왔잖아. 끝났네. 2n제곱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거든. 그럼 이렇게 구한 an 또한 2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이잖아. 그지? 요걸 많이 놓치겠네. 그럼 이제 첫째 항은요. 방금 구했잖아. 다시 가중. 알았지요? 그래서 1일 때만 따로 더하고 2부터는 2n제곱 플러스 1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누구?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는 거는 A1은 따로 가고
2부터 10까지만 AK. 2K 제곱 플러스 K 써주면 K가 아니라 1이다. 1 써주면 되겠지. 알았죠? 예. 다음. 자, 시그마 SN을 구하시오. 뭐야? SN을 식으로 찾아오시오. SN이 뭔데? 넓이겠죠?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어쩌고저쩌고. 그럼 뭐야? 결국 넓이라고 하는 저 SN을 n에 대한 식으로 우리한테 찾아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재료들만 우리들은 찾으러 가면 되잖아. 어떻게 넓이가 잡혀있어 지금? PN, QN, PN 플러스 이렇게 잡혀있네. 어떻게 잡는 게 편해?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선분이 있다면 그 녀석을 밑변을 잡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높이로 잡으면 되겠다. 그렇지? 맞지? 자, 그럼 밑변의 길이 찾아보자. X좌표가 2n-1일 때의 Y좌표와 Y좌표 그 둘이 뺀 게 바로 밑변의 길이겠다. 2n-1을 넣어봅시다. 여기다 넣어주면은 2n-1분의 1 플러스 1 여기 Y좌표네.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응? 2n 플러스 1이네. 네, 1. 그 다음에 높이는 그냥 요거 자체니까 요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높이는 200이죠. 끝났네.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가 좀 지저분하지. 2n-1분의 1 더하기 1에서 2n 플러스 1분의 1을 빼면 됩니다. 이게 밑변. 높이는 2. 이제 이걸 가지고 시그마 하면 되니까 시그마 계산을 생략해도 될까? 아니면 시그마 계산 때문에 질문인가? 자, 시그마 써볼까? 시그마 SN. SN 대신에 이거 써보자. 그때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게 힌트네. 그죠? 이거 뭐야? 이미 부분분수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시그마 하는 거야. 왜? 분모가 홀수고 홀수잖아. 다음 홀수잖아. 커져가고 있잖아. 알았죠? 그래서 소거형이 되겠지. 알아서 1 넣어주면은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넣어주면 또 더하기 3분의 1 있으니까 3분의 1 사라지고 마지막에 누구? 17분의 1 남고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써야 되지. 8. 알았죠? 예. 다음 87번. 줘도 되나? 자, 87번. 이거 뭐예요? 어떤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n과 0에서 만나는 이차함수 맞죠? 근데 마이너스 n과 0에서 만나는데 우리는 0 이상만 보고 싶은 거니까 사실은 어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지? 그리고 y축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우리는 이 녀석이 인버스 뭐 그려주면은 yx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돼. 이렇게 되겠지. 물론 지금은 내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기고 y를 그었을 때 fx, gx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알았지? 이쪽이 살짝 꼬이듯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다.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할게요. 어쨌든 gx. 그리고 나서 누구?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플러스 n 플러스 2. x절편이 n 플러스 2인 곳. y절편도 당연히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런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N과 QN이라고 합니다. 그때 PQ구나. N이 아니라 PQ라고 한다. 그때 POQ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어차피 이쪽이 꼬이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 어차피 요 점만 알면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돼. 여기까지 됐죠? 예.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P든 Q든 좌표 하나는 찾아야 되지. 자, P 찾을게요. fx 다시 한번 x제곱 플러스 nx였어요. 과 누가? 마이너스 x 플러스 n 플러스 2가 만나는 점 찾기 2항. x제곱에 플러스 n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이렇게. 그럼 뭐야? n 플러스 2와 1로 인수분해가 되며 더해서 n 플러스 1이 되도록 마이너스 하나는 여기 곱하면 되겠지. 아, 그럼 만나는 x좌표가 뭐뭐 나왔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하나 나왔고 1 나왔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양수죠. 이건 음수잖아. 뭐 여기가 1이라는 거야. 됐음? 그럼 요즘에 y좌표 여기 넣어도 좋고 n 플러스 1. 여기 넣어도 좋고 n 플러스 1. 그럼 요즘에 좌표 p의 좌표가 나왔지. 그럼 q의 좌표는 자동으로 나온 거 아니냐? p의 좌표가 1,n 플러스 1이면 q의 좌표는 자동으로 n 플러스 1,1이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세 점의 좌표 다 하니까. 알았죠? 예. 끝. 그럼 이제 너 보면은 왠지 분모에 들어간 거 보니까 또 부분문일 것 같은 느낌은 드나? 뭐 유리화일 수도 있고. 알았죠? 계산은 그냥 나갑시다. 88번. 자, 요거 일단 정리. 자, 어떤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 n이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집합을 만들었는데 집합의 원소가 뭐야? 3의 2k-1승 3의 홀수 거듭제곱근. 거듭제곱. 맞죠? 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대. 그때 그 원소들을 서로 다른 두 개를 골라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또 다시 한번 원소로 잡으래. 그럼 S에는 뭐 들어가겠어? 제일 작은 거. 3의 1승, 1승, 3의 2승처럼 짝수승들이 들어가겠지. 왜? 3의 홀수승들끼리 곱했으니까 지수는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짝수겠지. 맞나요? 그런데 서로 다른 거니까 3의 1승과 3의 1승을 곱할 수는 없지. 3의 1승과 3의 3승을 곱한 3의 4승부터 출발해서 어떤 것들 나오겠어? 3의 6승, 3의 8승, 3의 10승 이런 것들 등장하겠지. 너무 많이 쓰면 좀 그러니까 3개만 써놓을게요. 마지막은 뭐 나오겠어? 역시 어떤 짝수 나올 거야. 어떤 짝수? 제일 큰 거 나오면은 3의 2n-1승. 이걸 두 번 곱하면 3의 4n-2인데 같은 거 두 개는 못 곱하니까 이거 직전 홀수. 이거겠지. 이들이 곱한 게 제일 큰 원소겠지. 3의 몇 승? 지수끼리 더하면 4n-4승까지 갈 수 있겠네. 그게 S잖아. 맞죠? 그럼 원소의 개수는? 짝수들 중에서 오케이? 4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짝수들만 세워주면 되겠지. 알았니? 몇 개겠어? 자, 너네 1부터 50까지 짝수의 개수 몇 개야? 25개지. 얘 1부터 시작해서 4n-4까지 오는 짝수의 개수 세워봐. 2n-2개겠지. 근데 그 중에서 2는 빼야지. 그래서 fn은 뭐다? 2n- 하나 더 빼 3개. 알았냐? 그렇게 세면 제일 빠르겠지. 그래서 4 넣어주면은 5 나온 것까지 확인. 와우. 그럼 이제 시그널 끝납니다. 됐죠? 이거는 그래서 뭐야? 시그마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닌 거 알겠지? 다시 해야겠다. 맞지? 시그마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 아닌 거 알겠지? 물론 시그마에서도 시작이 바뀐 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 이 문제는 핵심. 알았죠? 자, 어쨌든 이걸 세워주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은 등차수열의 합이든 뭐 그냥 시그마든 1부터 시작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뭐 1부터 10일까지 일단 세. 그걸 등차수열의 합으로 가도 좋고 시그마로 가도 좋아. 어쨌든 계산한 다음에 뭐 1 넣으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 나오지. 그 마이너스 1은 다시 제외하면 되잖아.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일단 이게 모범 답안인 것 같은데 다른 풀이 하나 더 써줄게. 그래서 얼마 나와? 132에서 32를 빼면 되죠. 100이네. 답은 100일 거야. 자, 그런데 꼭 시그마를 써야 될까? 아니, 등차야.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을 잠깐 빼고 둘째 항부터 세도 등차야. 등차 수열 공식 써도 되잖아. 그거를 첫째 항을 뭐라고 생각해? 그냥 2 넣으면 나오는 1이라고 생각해. 끝항은 11 넣으면 나오는 거. 22 빼기 3이니까 19 아니냐? 맞죠?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앞에는 항의 개수 2부터 11까지니까 10개겠지. 됐죠? 네. 그렇게 찾아도 좋고. 나는 밑에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모범 답일 것 같기는 해요. 알았죠? 시그마 단원이라서 등차보다는. 그래서 시그마를 1부터 시작하게 빼세요. 뭐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 일단 내 생각은 그럼. 자, 이 문제 별표 89번. 모의고사 기출문제다 이거. 왜 기출이라고 표현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출문제다. 알았죠? 자, 문제는 한번 읽어봤을 거니까 뭐 간단하게만 읽을게요. 어떤 규칙을 따라 움직인대? 일단 뭐가 경로가 있대? 길이가 일자리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서 연결된 경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길이가 11111111111 이게 경로야. yx는 그냥 거두는 거고. 알았지? 이게 경로. 그런데 경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런 모양은 계단형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일단 A0라는 점은 시작점은 원점에서부터 출발할 건데 그 다음 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AN이라는 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알려주지. 그 전에 점에서부터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25분의 2n-1만큼 움직인대. 예를 들어서 A1은 A0에서 얼마만큼? 25분의 1만큼 움직인대. 졸라 조금 움직이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넣어주면 A1에서부터 A2까지 움직일 때는 25분의 3만큼 움직인대. 역시 얼마 안 돼. 맞죠? 그런 식으로 움직인대. 어떻게? 이 경로를 따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1은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원점에서부터? 몰라. 표현하기도 애매해. 15분의 1만큼 살짝 가 있는 15분의 1,0이 있겠지. 그지? 이건 안 써도 돼. 15가 아니라 25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A2는 A1에서 A2까지 25분의 아까 3만큼 움직였지. 이만큼 움직여서 25분의 4,0이 있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뭐 25분의 25분의 5만큼 움직일 거고 25분의 7만큼 움직일 거고 하겠지. 됐죠? 그런데 그런 점들 중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y는 x 위에 있는 점이면 이 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점들을 보면 결국 1,1, 2,2, 3,3, 4,4. 그럼 만약에 저 AN이 여기 온다 치면은 이동 경로의 총합이 얼마? 2가 돼야 돼. 그지? 요 놈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역시 이동 경로의 총합이 2,2. 결국 가로 2, 세로 2만큼 움직여서 총 4만큼 움직여야 돼. 얘는 이동 경로의 총합이 2. 얘는 4. 얘는 6. 얘는 8. 얘는 10. 짝수 정수만큼 총 처음부터 시작해서 움직인 게 짝수 정수가 된다면 y는 x 위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이동 경로의 총합. 이동 거리라고 부를게. 이동 거리의 총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동 거리가 아까 얼마였어? 25분의 2n-1이었지? 25분의 2n-1을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일단 k로 바꿔서 1부터 n까지 더한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게 뭐가 된다면 짝수 정수, 짝수라는 것 자체가 정수니까 그냥 짝수라고 부를게. 짝수여야 y는 x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됐냐? 그럼 어쨌든 합 구해야 되겠지. 뭡니까? 25분의 1을 개수로 가지면서 시그마 k 공식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두 번째 요거 마이너스 25분의 1을 n번 더하는 거니까 요거까지. 됐나요? 끝. 또는 어떻게 해도 되고 25분의 1은 그냥 개수라고 생각하면 뒤에는 그냥 요거잖아. 시그마. 근데 이거 등차수열 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면 돼? n제곱이라고 잡아도 되겠네. 알았음? 너희들 편은 대로 가세요.
오케이? 아까 그 식 정리해도 이거 나올 거다. 그래서 얘가 짝수 정성을 찾아보자. n이 뭐일 때. 일단 첫 번째. 10이면은 4라는 짝수 되지. 그래서 이동 경로 얼마? 4. 몇 콤마 몇? 2,2에 있는 거야. 누가? A10은 2,2에 있는 거야. 근데 yx 위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내렸을 때 두 번째 점이니까 하나 더 찾아야 되겠지. 그 다음 짝수는 20. 25분의 4. 8. 8만큼 이동했으니까 4,4에 위치하는 거야. 누가? 이게 두 번째 점이고 답은 4예요. 알았나요? 총 이동 경로가 8이니까 4,4. 알았지? 끝. 아닌 것 같아. 야, 25분의 400. 8이 아닌데? 16이네, 16. 아, 8,8이네. 답은 8이겠다, 그럼. 그죠? 미쳤나보다. 다음. 마지막이냐? 왜 안 넘어가 또? 마지막이네. 90번. 아, 시간도 없네. 자, 어쨌든 90번 가보자. 아이고. 자, 첫째항의 자연수, 공차가 음수, 음이 정수인 등차술 N에 대하여 첫째항의 자연수, 공 B가 음의 정수인 등비술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7, D7 합을 구해주세요. 자, 이 문제는 그래, 별표 쳐야지. 이건 별표 치자. 알았죠? 이 넌센스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뭐랄까 논리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 아닐까? 별표 이상이지 말고. 자, 가는 그냥 AN, BN의 합을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시그마 AN, 시그마 BN의 합이다. 맞지? 맞죠? A1부터 A5까지 합에다가 B1부터 B5까지 그냥 합했어. 그게 얼마? 27이 나왔대. 그런데 나 AN에다가 BN의 절대값을 더한 수열을 1부터 5까지 더했대. 그럼 결국은 A1부터 A5까지 또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B1부터 절대값 B5까지 더했지. 그게 67이 나왔대. 그 말은 AN은 잘 모르겠지만 BN들 중에 뭐가 있었단 얘기야. 음수들이 있었단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가에서는 27밖에 안 나왔는데 절대값 씌워버렸더니 커져버렸잖아. 40만큼이나. 그죠? 음수들이 얼마만큼 있었다? 40? 아니 20만큼 있었단 얘기 아니야? 그지? 왜? 가는 그 음수만큼 뺀 거고 나는 그 음수만큼 더한 거니까 양수로 바꿔서. 근데 그게 차이가 40이 나버렸으니 빼서 27 더해서 67이면은 그만큼은 20인 거지. 47일 기준으로.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어쨌든 뭐 음수가 있었다 정도만 알아봐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뭐 했어? 이번에는 AN도 절대값을 씌워버렸어. 그지? AN들도 절대값을 씌워서 다 더해봤더니 또 80이 또 커졌네. 얼만큼? 지금 나보다 14만큼 커졌네. 맞죠? 그럼 AN들도 양수 음수가 있었고 음수가 어쨌든 존재했고 음수들의 합이 뭔가 존재하다 보니 그거에 의해서 뭔가 81만큼 커져버렸지. 그게 얼마인지까지 계산하면은 14만큼 차이 나니까 7이다. 오케이? 음수들만 더해주면은 7이다. 근데 그 7은 좀 이따 얘기해줄게.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AN들도 음수가 존재하고 BN들도 음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네. 맞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뭐 하래? 첫째 항은 자연수인데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 있었어. 아, 그러니까 음수를 빼고 하다 보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A1, 2, 3, 4, 5 중에서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어딘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첫째 항은 자연수, 양수인데 공비가 음수다 보니까 등비수는 무조건 첫째 항은 양수, 둘째 항은 음수, 세 번째 항은 양수, 네 번째 항은 음수, 다섯 번째 항은 양수 이렇게 가는 거네. 됐냐? 다시 한번.
등비술에 대해서 B1 양수입니다. 아, 또 스팸 전화 진짜. B2는 음수예요. B3는 양수예요. B4는 또 음수예요. B5는 양수. 자, 양음의 확실한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가나. 오케이? 가는 나는 둘은 일단 시그마 AK에 대해서 AN에 대해서 1부터 5까지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얘네야. 오케이? 그러면은 가는 결국 시그마 AN에다가 더하는 게 B1, B2, B3, B4, B5 그게 지금 27이라는 거고 얘는 시그마 AN에다가 절대값이 치울 건데 부호가 확실하니까 B1-B2 플러스 B3-B4 플러스 B5 그게 67이잖아. 두 식을 빼봐. 그러면은 B2가 2배, B4도 2배. 음수였던 B2와 B4가 2배를 했더니 마이너스 40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B2와 B4 음수인 놈들의 합은 그 크기는 20이었다. 저 차이의 절반만큼 모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다는 꼭 쓸 필요 없이 지금 차가 딱 14만큼 나고 있잖아. 그놈의 절반만큼의 크기를 갖는 음수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A1과 A2는 양수였고 A3가 A4와 A5가 다 음수였다면 A3와 A4와 A5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절반 7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뭐 실제로는 A4부터 음수인지 A5만 음수인지 지금 내가 생각한 것처럼 A3부터 다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수는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음수일 거고 그놈들의 합이 7만 돼야 된다는 거야. 크기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아이고 숨 차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뭐부터 찾아올래? 여기서 사실 나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거를 너희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BR 더하기 BR 3승이라고 잡아봐봐. 그럼 얘 지금 B 곱하기 BR 곱하기라고 할까? BR 곱하기 1 더하기 R 제곱 아니야? 그게 마이너스 20이 되고 싶대. 부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R이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냥 크기만 봐도 돼. R로서 가능한 후보가 딱 2개밖에 없지. 아, 3개다. 1 가능하지. 맞지? 물론 당연히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야. 어쨌든 1 가능하지. 왜? 이게 2니까. 얘 약수 맞거든. 2 가능하지. 5니까 가능하거든. 얘만 보면. 그죠? 3 가능하니? 얘만 보면 가능할 수 있어. 왜? 10이니까 20의 약수 맞잖아. 근데 문제는 뭐다? R이 3이면 3이고 얘가 10이라서 30. 근데 B가 자연수일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런 식으로 약간 부정망정식처럼 풀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B와 R의 순서쌍을 찾아보면 R의 후보 자체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밖에 없어. 아까 말한 대로 마이너스 3은 탈락이고 마이너스 4부터 너무 커. 알았어?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다시 한번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B는 10이면 되지.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2면 얘가 5예요.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 나와버렸네. B는 2겠지? 알았음? 요렇게 두 가지 후보가 생기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뭐일 때? 첫 번째 이거일 때 쭉 계산하면 AN들의 합 나올 거고 맞지? 이거 말고 그냥 요것만 계산 딱 하면은 이거 알잖아. B가 요거라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때 과연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고
두 번째 B가 2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 또 얘네들의 합을 구해봐. 그럼 시그마 A는 나오지. 맞죠? 그걸 만족합니다 하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음수들이 몇 번째부터 나온지도 가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쨌든 음수들의 합이 7이 나오도록 마이너스 7이 나오도록만 잡아주면 돼. 자, 여기까지 일단 이런 식으로 흐름 잡는다. 여기가 일단 흐름. 오케이? 지금 좀 지워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할 사람들 얼른 정리부터 해주세요. 자, 어쨌든 방금 말한 대로 요 BN의 합을 구해주면 이게 나오면서 AN의 합이 나오고 27이니까 합이. AN, BN의 합이 27이니까 이번에 17 나오고 얘는 5 나올 거다. 근데 얘가 말이 안 된다고. 왜냐면 등차 수열이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면은 모든 항들은 다 정수긴 정수일 거야. 맞죠? 그 정수들의 합을 5개를 더하는데 이거 결국 일단 등차수열 합공식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2분의 n곱 하기로 시작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17 나와? 얘는 약분돼서 사라진다 치자면 5의 배수 나와야 되지 않아?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5의 배수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알았니? 그걸로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말이 안 돼. 그래서 A는 합은 무조건 5다. 알았지? 그걸로 이제 남아있는 이런 조건들까지 생각해서 더 풀어주시면 이제 답 나올 겁니다. 알았죠? 예.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 지워도 되나?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너네들 학교에서 제대로 안 나가는 학교들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 이번 기말고사에 수학적 귀납법 안 낼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학교부터 해서 뭐 간단하게만 낼 거야 하는 학교들까지 또는 뭐 어떤 학교들은 그냥 뭐 제대로 다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너네 학교 진도가 수열 시작한 학교 손 들어봐봐. 너네들은 귀납법 제대로 나올 거다. 아마도 좀 서두르신다면. 근데 귀납법 아직 안 들어간 학교들은 못 나가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끝까지 대충 핥아만 주고 게 이상해. 훑어만 주고 진짜 간단하게만 내는 식으로 할 거다. 아니면 안 내던가. 안 낸다고 한 학교 있지. 손 들어봐봐. 우리 반은 없냐? 너네 안 낸대? 너 왜 몰라? 같은 학교인데. 자, 어쨌든. 네가 그 말 했던 것 같긴 하다. 귀납법 안 나온다고. 통계적 추정이 안 나온다 했나? 몰라. 아무튼. 자, 이 귀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금 해오던 수열 가지고 하는 귀납적 정의. 오늘 이것만 할 거고 이거에서 일부분만 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증명은 서술형을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돼. 안 나오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한 번 나오면 너희들이 쓸 줄은 알아야 되거든. 내가 웬만하면 서술형 대비 안 하잖아, 고등부는. 왜? 그냥 풀이 과정 쓰기만 하면 되거든. 중학교 때처럼 막 임으로 따라서 이런 거 안 써도 되거든. 근데 여기는 써야 돼. 그래서 여기는 서술형 연습을 시킬 거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요거 하러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납의 정의는 뭐야? 뭐 너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귀납 맞습니다. 도덕 시간에 배웠나? 네. 도덕 시간에 배운 건 삼단도법이구나. 아무튼 국어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귀납, 연역 하면서. 근데 귀납이 뭐야? 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뭐 일반적인 사실 도출 약간 이런 식으로 배울 거야. 국어에서는. 알았지? 자, 수학에서는 딱 이겁니다. 수열을 어떻게 정의하냐. 일단은 첫째 항 같은 거 하나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줍니다. 자, 요 단어는 내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할 거다 다음 시간에. 그 관계식의 이름을 나는 점화식이라 불러요. 옛날에 점화식이라 불렀었거든. 근데 요즘은 한자로 된 명칭 사라지다 보니까 몇 급수 이런 거 사라진 것처럼 점화식이라는 명칭을 잘 안 써.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관계식, 관계식 하실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점화식이라 부를 건데 결국 저 점화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풀이는 다 달라지는 거야. 그때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그중에 첫 번째 파트는 오늘 할 건데 그게 기본적인 점화식.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해서 옛날엔 진짜 여러 가지 배웠어. 한 4가지, 5가지 배웠어.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라고 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조금남다 보니까 요새는 이런 명칭도 안 씀. 딱 2개 남았거든. 오케이? 그 점화식 첫 번째가 이건 다음 시간 할 거니까 이건 안 써도 돼.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의 항에다가 뭔가를 더하는데 n에 따라 달라지는 걸 더할 거야. 두 번째로는 an 플러스 1.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an, 그 전의 항에다가 뭔가를 곱할 건데 그것도 역시 n에 따라 달라지는 녀석을 곱할 거야. 그게 이제 요즘 나오는 딱 남아있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한 두 개가 더 있었어. 근데 그 녀석들이 이제 흔적만 남았어요. 있기는 합니다. 근데 목표가 그때 배우던 시절과는 달라. 그때는 공식으로 들어갔어. 일반한 공식. 근데 요즘은 공식 안 와.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자, 오늘은 딱 요거. 기본적인 점하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누구 알고 있니? 딱 두 개 알잖아. 요놈에 뭐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두 개. 등차, 등비.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인 점화식에서 다루는 점화식들은 말 그대로 등차 등비 겁니다. 첫 번째, an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항 an에서 뭐 한다?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d를 더해서 만든다. 이게 바로 뭐야?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거고 공차가 d라는 것까지 준 거지. 그럼 첫째 항만 주면은 끝인 거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희들은 아 공차네. 그래서 공차네. 그러면은 첫째 항 주어져 있으니까 공차와 첫째 항 알고 있을 때 일반항 구하면 되지. 합공식 쓰면 되고 중항 쓰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 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못 풀면은 안 돼. 두 번째, an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의 항 an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 거야. 공비수열이죠. 공비가 r이라는 것까지 준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등차 수열에서 알고 있는 공식 뭐뭐 있어? 그렇지. 까지 있지. 합도 있지만.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의 두 배는 그 전의 항 an과 그 다음 항 an 플러스 2의 합과 같습니다. 이거는 뭘 알려준 거? 등차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 그럼 공차는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지. 안 준 거지. 그래서 항 두 개를 딱 줍니다. 뭐 땡큐 하면은 A1, A2인 거고, 그지? 그거 주어지면 땡큐인 거고. 뭐 한 세 번째 항과 11번째 항 주어질 수도 있지. 빼면 8D 쓰면 되니까 이제.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앞에 등차수열 단어에서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3가 얼마, A8이 얼마라는 문제와 이걸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A3가 얼마, A8이 얼마라는 문제는 그냥 동일한 문제예요. 알았음? 등차수열이라는 말을 이 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앞단원과 동일하다. 그 다음 하나 더.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에다가 an 플러스 2를 곱한 것과 같다. 뭐야? 등비중항 공식이죠? 그래서 등비 수열임을 알려준 거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항 두 개를 주면 너희들이 나눠서 공비를 찾아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공비도 찾았고 첫째 항 주어져 있을 거고 아까 첫째 항 둘째 항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뭐야? 이제 일반항 세우든 중항을 또 쓰든 합공식을 쓰든 너희들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로 바뀌는 거야. 알았음? 그게 유형 1번 등차 수열, 유형 2번 등비 수열 끝이야. 알았나요?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은 숙제 없다고 봐도 됩니다. 숙제가 고작 몇 문제거든. 20개거든.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 물론, 뭐 밀링 하다가 못할 수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요번 숙제부터 해주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밀려있던 숙제들 좀 채우는 겸, 수행평가도 마무리 좀 지을 겸,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숙제 질문이라 해봐야 한 두어 개밖에 없을 거다. 바로 요거 좀 달리고, 그래봐야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에 대한 좀 그런 흐름 잡고 예시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증명도 좀 하고, 오케이? 뭐 숙제는 뭐 알아서 양 끊을 거니까 일단 진도는 다 나가고 또는 시간이 안 되면은 다음 주 오늘이 월요일이지. 우리 월터반이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증명 마무리 짓고. 알았죠? 이렇게 하는 걸로 갈게요.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클리닉은 뭐였냐? 수열의 합이었지. 귀납법이었나? 수열의 합이었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뭐 귀납법도 일부 조금씩 들어는 가 있을 거다. 알았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일요일날 하면 거의 증명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기출문제들 작업 좀 시작할게요.
클리닉은 조금 옛날 거. 그리고 뭐 본 수업 때는 이제 이 교재 끝나면은 본 수업 때는 좀 최근 거 해가지고 기출문제들도 한 뭐 최소 20개쯤은 풀겠지. 그런 식으로 풀면서 필요한 단원들 그때 필요한 개념들 그때 공식들 정리하든 개념 설명을 다시 하든 하는 식으로 갈게요. 알았죠? 뭐야? 고생됐다. 잘들 가요.